여러분들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나 내게 되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우리 2030에게도 그 직접적인 타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판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림은 진짜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대출 규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대출을 규제한다. 우리가 아파트를 전세를 살든 아파트를 매매하든 아니면 소위 월세를 살 때도 여러분들 보증금 부족하면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계 부채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걸 좀 줄이고자 정부에서 칼을 뽑기 시작한 건데요. 우선 명목상의 이유는 그렇고 갭 투자자들을 잡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월세를 살고 있는 2030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전세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하죠? 자, 전세 살려면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은행에 가겠죠. 여기 은행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뱅커. 그림이 너무 얍삽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버팀목이든 일반 전세 대출이든 대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은행원들이 그럼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 웬만해선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버팀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청년인 경우에 80%까지 대출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은행원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세 들어가게 되면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거든요.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 비율도 지금 정부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근거로 대출을 하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버팀목이든 일반이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10%만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 보증금의 10%면 여러분들 몇 천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또 모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신용대출을 좀 그럼 해주세요. 제가 반전세를 살 테니까 신용대출 좀 땡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은행원은 신용대출 한도도 조금씩 줄일 거고요. 이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아예 연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모로 전세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2030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 분들도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매매는 조금 다를까요? 매매 여러분들 더 심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전세 이쪽보다는 매매에 조금 더 손대는 걸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한도가 이제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매매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세나 오히려 월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다 와서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생각에 잠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우선 지금 당장 대출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버티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월세를 내고 쭉 사는 게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리고 2번 은 뭐냐? 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선택지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월세, 맘 편하게 그냥 월세 살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수요와 공급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내고 있었던 월세,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자, 월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나게 되죠. 가격이 조금 올라서 월세가 70만 원, 이런 식으로 월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에선 이거를 어떤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세의 월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뉴스를 보면 전세의 월세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세를 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월세로 넘어가게 되고, 자,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세는 어때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가격이 지금은 보합세이면서 지금은 전세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월세화가 되고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잖아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월세랑 전세 그리고 전세랑 매매가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냐? 월세 부담이죠. 월세 부담. 여러분들이 50만 원 내던 걸 이제 70만 원 내야 되고, 70만 원 내고 있으면 9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당장 여러분들이 내야 될 월세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안 나오는데 전세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여러분 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직접 데이터를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 이런 걸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 부동산 어플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호갱노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호갱노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호갱노노가 왜 좋냐면요, 우선 이렇게 인터페이스랑 UI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지역에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여의도인데 여의도역으로 세팅을 하고, 이 직장에서 내가 직주 근접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요런 거를 통해서 대충 어떤 동네에 사는 게 좋은지, 어떤 동네가 그래도 몇 분 정도 걸리고 교통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월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고, 요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우선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물 지금 전월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전월세로 세팅을 해두고, 평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산을 잡으시고, 전세로 살 거고 6억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대출이 얼마 나올지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수는 그래도 500세대 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필터 저장을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물들이 필터링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아파트나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신정동 신정 아이파크를 본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호갱노노는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어플이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호갱노노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아파트를 누르든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사를 고려할 때 아파트 외관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아파트 외관 바로 띄워주고요. 그리고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뭐 세대가 몇 세대인지, 뭐 지하 주차장은 있는지, 주차 몇 대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려보시면 주변에 상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상권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나 전월세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는 것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화면 보시면 호갱노노 활용하기라고 해서 뭐 이번 주차 청약 소식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공고일부터 발표일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경매, 뉴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해볼 수 있어서 이것도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아니면 특히 월세를 살고 있으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거 계획을 꾸려 나가야겠다라는 대략적인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반전세 매물이 여러분들 많이 시장이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당장 월세가 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게 규제라는 게 생기면 반드시 그게 완화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쭉 그래 왔습니다.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고, 지금의 규제가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갖는 의미랑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갖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전세랑 월세가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나중에 집값이 다 잡혀서 전세랑 월세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 모을 때 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지만 어차피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만약에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SH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오히려 반전세를 기회로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반전세 매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뭐 보증금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버팀목 대출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소득 요건이 초과하면 요즘은 토스나 네이버에서 대출을 전부 다 비교를 해주거든요. 대출 금리는 지금 낮은 편은 아닌데 대출 금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떻게 했을 때 내 월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가처분 소득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오히려 이번 시장 변화를 계기로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좀 줄여보고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매물은 꼼꼼히 찾아보고 발품을 계속 팔아보면 결국에는 맞는 물건을 찾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해보시고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보시되 매매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빵되었습니다. 안녕.